소장님께서 오픈클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현재 AI 시장에서 몇 도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까요? 아, 이거는 진짜 오픈클로 자체만 보면 제가 거의 뭐 100도까지도 표현하고 싶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 냉정하게 보면 네. 한 85도? 일단은 이 오픈클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실제로 이 오픈클로를 만든 스타인버거라는 사람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물간 개발자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11월쯤에 클로드라는 녀석을 갖고 아주 사람들이 쉽게 코딩을 하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해요. 예전과 다르게 내가 몇 줄만 써도 뭔가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서비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스타인버거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메신저랑 이런 챗GPT 같은 AI를 연결하면 이게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래서 11월 달에 1시간 만에 프로토타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동안 이걸 잘 갈고 다듬어요. 그래서 1월에 GitHub라는 공간에 딱 올라오는데 이게 개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SNS 좋아요 버튼처럼 스타 버튼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스타 버튼의 속도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쫙 좋아요처럼 별이 눌러진 거예요. 60일 동안 이 별이 25만 개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네. 속도였죠. 이제 100도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보안이 조금 생기고 있지만 원래 처음에 나온 게 약간 프로토타입으로 나와서 그런 걸지도 몰라도 조금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85도라고 말씀드린 게 100도 정도가 쭉 끌어올랐다가 약간 온도가 지금 식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최소 권한의 원칙이라는 얘기를 해요. 권한을 줄 때 컴퓨터 전체 권한을 주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특정 폴더에만 접근할 수 있게 막는다든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그것만 설치되어 있는 별도의 PC가 있는 게 솔직히 좋긴 해요. 맥미니 같은 기계를 샀던 이유들도 그 안에서만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인데, 귀찮더라도 중간에 승인하게 되는 단계를 일부러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결국에 책임은 사람이 져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권한을 그럼 나눠가지고 뭐 맥미니를 여러 개 놓고서 분야별로 따로 쓰면은 조금 더 편하게 쓸 수도 있을까요? 권한이라는 게 네. 쉽게 말하면 두 가지 권한, read랑 write가 있잖아요. 권한을 약간 비대칭적으로 설계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읽기 권한은 넓게 주고 실행하는 권한은 좁게 주는 거예요.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 풍부한 정보를 읽을 수 있게 계속 주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실행할 때는 아주 최소한의 범위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실무적으로 처음부터 얘한테 시키고 컴퓨터 닫지 마시고 얘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는 걸 좀 한참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보고 있다 보면 아, 2단계에선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각자 보여요. 그 다음에 시킬 때는 이런 특정 키워드나 파일을 지울 때는 반드시 나한테 확인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인풋 값들을 넣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안하고 나서 승인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진짜 충분히 검증이 됐다 라고 하면은 하나의 프로세스를 턴키로 한 번씩 넘겨보는 이런 접근의 권한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오픈클로 같은 경우에는 서구권에서 개발한 AI 에이전트인데 중국에서 열풍이 불었어요. 맞아요. 특별히 중국에서 더 좋아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이 최근에 AI를 개발하는 걸 보면 모델 자체 최고 성능은 미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최고 성능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응용을 잘하거나 에이전트를 잘하는 게 어딘가라고 하면 그건 중국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엔진을 어디다 써야 되지? 라고 하는 아이디어나 내용들을 이 중국에서 잘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오픈클로를 봤더니 야, 이거를 설치를 하면 우리가 예전보다 아주 가성비 좋게 여러 가지를 테스트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서 정말로 이런 광장 같은데 기업에 이제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들고 나와서 여기에 AI 깔아줄 테니까 이거 갖고 해보세요 라면서 1000명 넘게 막 깔아주는데 남녀노소 막 다 와가지고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더 확장이 될 수 있고 그렇죠.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포인트인데, 오픈클로를 쓰려면 결국엔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 엔진을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AI 엔진을 쓰려면 이게 돈이 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 기업들이 기회를 봅니다. 이 에이전트는 24시간 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 클릭을 해서 움직이는 건 엄청 최고 성능보다는 조금 저렴해도 가성비 좋게 움직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글을 쓸 때는 100원짜리 글을 쓸 때랑 5원짜리를 쓸 때랑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마우스로 움직이는데 5원짜리만 하면 굳이 100원짜리 쓸 필요가 없잖아요. 중국에 있는 가성비 좋은 모델들을 엄청나게 보급을 해요. 중국 기업들이 돈을 더 벌겠네요. 맞아요. 근데 네. 거기서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중국 정부가 나서요.
토큰을 무료로 막 발급을 해줘요. 너네한테 한 100만 원어치 토큰 줄 테니까 맘대로 해봐 이러면서 막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전폭적인 지원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잘 만드는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갑자기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이런 변동폭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스크가 분명히 있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막 설치 열풍이 불었다가 또 삭제 열풍이 불기도 했어요. 이거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보안 때문에. 네, 근데 그러한 어떠한 파고를 겪으면서 결국 아주 짧은 시간에 중국 정부에서 이 클로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보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에이전트에서의 중국의 좀 무서움 아니면 또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오픈클로 사내에서 못 쓰게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러다 보면은 격차가 더 커질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오픈 클로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알리바바가 기업용 클로 서비스가 나왔어요. 엔비디아에서도 니모 클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엔비디아의 컴퓨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의 안전장치를 해서 클로 서비스를 사게 하는 기업용 서비스가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맞긴 했는데 영원히 안 쓸 거냐. 기존에 있었던 건 분명히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위험하니까 마가로 끝나면 정말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솔루션들도 빨리빨리 우리도 시도해야 되는 상황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AI 에이전트가 개인의 비서라는 역할을 하잖아요. 비서라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막연하게 정말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알파고에서 얻는 교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26년이 알파고 딱 10년이잖아요. 네. 이제 최근에 알파고 이후에 바둑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최근에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가 많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바뀌었어요. 잘하는 사람이 압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기 전 사람들은 계속 뒤쳐져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AI는요 정답을 줘요. 그런데 공부를 정답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답지가 어떻게 구현되고 구조화됐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과정을 체득을 하거나 몸으로 경험을 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익혀야 돼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인간의 표현으로 암묵지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런 게 이미 쌓여있는 사람들은 AI가 너무너무 좋은 확장의 도구인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AI라고 하는 게 일자리를 우리에게 뺏는다라고 하면 어딜 뺏을까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답이 있는 업무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비서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비서가 딱 정해져 있는 스케줄대로만 딱 이겁니다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당연히 AI가 더 매력적인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고 행동을 이렇게 해도 아 지금 허리가 아프구나 라는 걸 이제 인지할 수 있어서 여기다가 방석을 요만한 걸 깔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역시 아무리 AI가 좋아봤자 이 방송 높이만큼은 우리 제가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면요. 네. 이제 경험이 많을수록 AI가 능력을 증폭시켜 준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네. 그럼 우리 아이들 세대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가 되면은 아무 경험 없이 네. 학교를 다니다가 나가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두세 가지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나이대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대학생들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 대학생들이요. 왜냐하면 네. 그들은 그 다음 세대가 오기 전과 지금의 세대에 딱 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취업이 힘들 때예요. 실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취업 공고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원래는 반복적인 업무를 할 때 주니어들이 도와줘서 했는데 이 반복적인 업무를 AI가 잘해주니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더 무섭다. 대량으로 해고를 하면 미디어에 나오지만 이렇게 공고가 올라오지 않는 이러한 것들은 미디어에 많이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꽤 심각한 문제임에도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게 지금의 이슈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대학생들은 결국 본인이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원튼 원치 않든 창업이 됐든 아니면 대학교 때부터 내가 AI 에이전트든 AI 서비스로 내가 이런 걸 한다는 걸 노출하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고등학생들부터는 일종의 AI 네이티브에 대한 관점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관점의 새로운 것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모바일 네이티브 때 기존 세대들이 모바일 네이티브를 보면서 저거 뭐야? 왜 저렇게? 라고 이해를 못했던 행동이 있어요.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화면을 늘리는 거? 그거 비슷한 게 있지만 그때 네. 일종의 신조어가 있었는데 예. 폰 포비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 네. 기억하시죠? 네. 전화를 무서워하는 세대. 예, 예, 맞습니다. 꼭 메신저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쵸. 전 전화해서 말하는 게 편한데. 그쵸. 네. 근데 그게 커뮤니케이션 학적으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전화라는 커뮤니케이션은 비대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비대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 메신저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은 비대면적, 비동기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할 때 몰아서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원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타이밍에 뭐가 오면 전화를 끊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익숙해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대가 다르니까 전화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게 경험의 차이인 건데 그래서 생긴 킬러 앱이 있어요. 뭐냐? 배달 앱입니다. 배달 앱. 생각해 보시면 배달 앱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기존 세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가 귀찮게 앱으로 주문해 전화로 하면 되지. 지금은 반대가 됐죠. 근데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모바일 네이티브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완전히 틀을 바꾸는 변화는 그전 세대들은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AI를 보면 놀랍긴 하지만 예상되는 수준이지 와 지금까지 없던 서비스야 이런 건 솔직히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AI와 익숙한 친구들이 그 다음에 뭘 만들 것인가 라는 거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 지점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모바일 데이티브가 처음 나왔을 때 제 주변에 사장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다른 거 못해도 전화만 잘 받으면 나 무조건 뽑을 거야 그랬거든요. 전화 예절도 가르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그렇죠. 이게 뭐냐면 모든 기술은 이 기술의 핵심과 반대쪽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팜이 많아지면 스마트팜은 흙에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되게 가성비 좋고 저렴한데 미식가들은 어느 순간부터 흙 냄새가 나는 재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이제 똑같이 AI 적용하면 AI 에이전트가 많아질수록 AI랑 대화를 익숙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근데 그 나이대에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게 오히려 또 하나의 차별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기회가 나올 수 있네요. 그렇죠. 내가 AI로 완전히 최적화돼서 새로운 산업을 이끌 것이냐 그쪽으로 다 쏠려갈 때 오히려 반대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흐름을 갈 것이냐 라는 것들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벌써 마지막 질문까지 왔습니다. 네. 오픈클로가 가져온 AI 에이전트 트렌드, 앞으로의 온도 더 뜨거워질까요? 아니면 좀 식을까요? 일종의 온돌처럼 뜨끈해진다? 그러니까 한 번 확 됐다가 약간 식긴 했지만 군불은 계속 떼고 있기 때문에 이 온도가 꾸준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보면 100도에 와 있네? 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덕진 소장과 함께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소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재밌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해도 우리가 이 기술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는 녀석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서 쓰는 AI랑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AI의 성능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이 정도의 힘이 있고 권한이 있는 건 예전으로 치면 통제된 사람들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개인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럼 그 능력 있는 AI를 그냥 놔둘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걸 갖고 확장시킬 거냐?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에서 뭐 이제는 기술의 민주화의 하나의 투석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스스로 행동하는 AI 앞으로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술의 온도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재미있는 기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씨, 해외 바이어가 보낸 첨부 파일 10개 분석해서 오늘 안에 정중하게 답장 보내고 퇴근해요. 너